네, 오늘 아침마당은 대전 중구의 명소 뿌리공원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봉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숙경입니다. 봉기 씨, 네.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로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 정말 좋은데요. 네. 이 특히나 가을에 맑고 청량한 공기도 느낄 수가 있고 파란 하늘 아래서 방송을 하니까 사뭇 기분이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뿌리공원이 좀 있으면 예쁜 단풍으로 물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정말 멋진 이 네. 가을의 장관이 펼쳐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 뿌리공원이 좋다 그렇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이렇게 크고 근사하게 조성되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오자마자 저의 뿌리인 또 수원백 씨 네. 또 조형물을 찾아갔는데 네. 54번에 아. 54번에 딱 이렇게 이야. 딱 멋있게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뿌듯하죠. 아까 인증샷도 찍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뿌리공원은요, 전국에서 유일한 성시 테마 공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 뿌리를 찾아보는 데에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매년 이맘때면 이곳에서 떠들썩하게 축제가 열렸었거든요. 네.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도 역시나 온라인으로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의 특징 중 하나는 소상공인들의 돕고자 지역 상품 온라인 판매인 만복장터를 연 건데요. 네. 지난달 9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한 달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방송으로 뿌리공원에서 효문화 뿌리 축제 현장 즐기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갑 중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용갑입니다. 이 뿌리공원 자연경관이 좋다는 얘기는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저도 와봐서 알고 있는데 이 가을에는 더 좋네요. 예, 네, 우리 그렇죠. 중구청장님 나름대로 이렇게 자부심이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뿌리공원은 전국 유일의 성시 테마공원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하회, 물하자에 돌회자 해서 그 하회 모형으로 돼 있어서 상공에서 봤을 때 참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는 각기 다른 성시 조형물이 244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조형물마다 다 그 뜻이 있고 특성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야간 경관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야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뿌리공원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 방아미 다리 옆에 가면 그 LED 은하수 조명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이고 이어서 우리 장미 터널이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 뿌리공원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네. 대전에서 가볼 만한 곳 1위에 선정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야, 네. 인터넷으로 가볼 만한 곳 1위로 검색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네.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어떤가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는 약 1년에 150만 명, 160만 명 정도 이렇게 다녀갑니다. 네. 네. 전국의 관광차들이 이렇게 한번 꼭 들려가는 인기 코스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오셔서 자기 성취 조형물도 네. 찾아보고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또 집에 가서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꼭 우리 뿌리공원을 다녀갑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저는 관광차 타고 오지 않아도 되는 대전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가끔 이 뿌리공원을 찾거든요. 네. 근데 아까 우리 봉기 씨 얘기한 것처럼 네. 뿌리공원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성씨 조형물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면 저희 남편 성씨는 여기 바로 입구에 있는데 저희는 그 탐진최 씨라고 저 뒤에 238번에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완전 네. 끝이네요. 물론 네. 이게 이 많은 조형물 중에 야 우리 뿌리에 조형물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갖다가도 왜 우리 남편 성씨는 요 앞에 있는데 네. 우리가 왜 저 뒤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 하계사님, 하계사님, 왜 그런 거예요? 이 기준을 조금 말씀 여쭤봐도 되죠? 네, 저희 그 뿌리공원의 성시 조형물은 1번부터 244번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1번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뭐 인구가 많다거나 뭐 특별히 더 훌륭하다거나 뭐 네. 돈이 많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저희 그 뿌리공원 성시 조형물은 아주 공평하게 뽑기로 정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뽑기를 정하는 순번을 먼저 뽑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을 다시 한번 뽑아서 거기에 나온 숫자대로 조형물 위치, 자리가 정해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가까워서 좋고 네. 좀 높이 계신 분들은 조상님 덕에 운동하신다 생각하고 방문하시면 좋겠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군요. 네. 뽑기를 그렇게 하셨구나. 네. 네. 자, 이곳에 244개의 성씨 조형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내 뿌리를 찾는다는데 의미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의 뿌리를 한 번 더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하계사님? 네, 저희 뿌리공원의 이제 성씨조형물을 돌아보는 거는 성씨조형물에 담긴 문중의 역사, 또 나의 조상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나의 부모님만 하더라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성씨가 달라요. 네. 할아버지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네 분이 성씨가 다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대주만 올라가게 되면은 8명의 할아버지와 8명의 할머니가 있는데요. 내가 김해김 씨다, 밀양박 씨다의 경우에 그 우리 4대조 할아버지만 가더라도 나의 성씨 지분은 1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뿌리공원에 오셔서 나의 성씨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의 할머니 성씨, 외할머니 성씨, 외할머니의 외할머니 성씨까지 찾아보면은 저희 뿌리공원을 재밌게 돌아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뿌리공원은 나의 조상을 찾는 것이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을 찾아보는 귀한 장소가 됩니다. 네. 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연결돼 있구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뿌리공원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박권 씨가 또 이곳을 네. 소개하는 영상을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 소리는 대전 침산동의 한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소리입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지금 만나보시죠. 전국에서 유일한 테마공원, 효테마공원입니다. 이곳은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뿌리공원이에요. 총 244개 문 중에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성씨 조형물에는 각 문중의 유래와 역사적 인물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조형물은 문중의 특징마다 다른 형태인데요. 제가 밀양박씨 아니겠습니까? 신라를 건국한 시조가 바로 박혁거세입니다. 우리 문중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자, 모처럼 외출을 한 시민들은 자신의 뿌리도 찾고 아이들은 역사 공부 시간도 되었습니다. 1997년에 문을 열었으니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셈인데요.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로도 사랑받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성씨를 테마로 한 공원이 전국에서 유일한 만큼 독특한 성씨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귀화성인 대구 빈씨를 비롯해서 장흥 위씨, 행주 은씨처럼 흔치 않은 성씨도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뿌리공원 안에는 족보박물관이 있는데요. 우리 선조들의 족보를 학술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 가문의 시조에서부터 시작되는 성씨의 탄생, 그리고 본관의 내력이 수록되어 족보의 체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뿌리공원에서의 궁금증을 이곳에서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곤 했지만은 아쉽게도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개방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려운 한자를 척척 읽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하계사님을 통해서 친절한 해설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은 잊지 않고 족보박물관을 찾아오시기를 강추합니다. 생각보다 흥미로운 성씨 이야기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성씨 테마 공원. 코로나 바이러스는 있고 마음 편히 자연과 어우러진 이곳에서 내 뿌리를 찾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뿌리 공원에 대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 할아버님께서 뿌리를 찾으신 거 맞죠? 네, 박권 씨. 아유, 이제야 다행입니다. 찾았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하계사님,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흔한 성 하면은 김이박이 아닐까 싶은데 앞서서 네. 박권 씨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김이박뿐만 아니라 흔하지 않은 아주 귀한 성들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뿌리공원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씨, 씨, 박씨 외에도 네. 광산 탁씨, 거제 반씨, 네. 장흥위 씨 등등등 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소위 뭐 희귀하다고 희소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데 인구가 좀 적은 분들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나볼 수 없지만은 그분들이 또 우리 뿌리공원에 조형물을 세움으로 해서 또 그 문중의 내력도 알 수 있고 또 가끔 한번 만나게 되면은 또 반갑게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반 씨가 흔치 않다고는 하지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네. 네, 그저 뿌리공원의 성씨 조형물 공사를 가장 먼저 한 분 중이 행주 은 씨입니다. 네. 그런데 은 씨가 있어 하지만은 가수 은지원 씨 있잖아요 하면은 네. 사람들이 깜짝 그러네요. 놀라거든요. 네. 네, 그래서 뿌리공원에서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지내고 있지만은 잘 몰랐던 분들까지 자세히 알 수 있는 네. 그런 성씨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저 구청장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같은 밀양박 씨라고 제가 아, 그러시군요. 예, 예. 네. 파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는 규정공파 네. 23세 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제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쭤봤는데 네. 처음에 이제 발음을 잘못하셔가지고 음. 아버지 제가 무슨 파예요? 그랬더니 절도범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뭐라고요? 절도공파라고 합니다. 절도공. 예예. 그래서 큰일 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뻔했어요. 절도공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예. 네. 그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 친구 중에는 저 판 씨가 있어요. 네. 예, 판유걸이라고. 아, 아. 네. 네, 판 씨가 있는데 이 다양한 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뿌리공원을 보면 이제 다른 희귀한 성들도 이제 좀 들어오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곳 뿌리공원에는 국내 유일의 성씨 테마공원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 1997년에 처음에 시작해서 72기의 문중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4차례에 걸쳐서 또 이렇게 계속 그 성씨 조형물이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44개 성씨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문중에서 성씨 조형물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공간이 이제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난 얘기로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뿌리공원에 이렇게 소풍 오거나 놀러 오면 자기네 성씨 조형물에 가서 내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살피면서 없는 아이들은 이제 많이 이제 속상하지요. 네. 속상하고 울면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왜 우리 뿌리공원에 우리 성씨 조형물은 없느냐 네. 부모님들한테 조르기도 하고 네. 항의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문중 그 회의에 가서 우리도 성씨 조형물을 설치하자 네. 이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에 2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2단지에는 이제 그 우리 성씨 조형물을 더 설치를 하고 아직도 못 들은 저 문중들이요. 성씨 조형물 2단지 언제 조성하냐고 계속 문의가 옵니다. 네. 문의가 오는데 조성하고 거기에 또 이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장과 글램핑장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의 효문화 공원이 이렇게 다시 더 크게 탄생이 되겠죠. 네. 네네. 그런데 처음에 이 뿌리공원에 그 문중의 유래가 담긴 조형물이 들어온다 네. 뭐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괜찮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국에서 유일한 성씨 테마공원이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독특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대한민국 성씨가 5,582개 성씨에 36,774개 번입니다. 네. 와. 네, 그렇게 네. 많은데 여기 들어와 있는 성씨가 이제 244개인데 아직도 많은 성씨가 들어오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성씨 10대 성씨가 약 인구의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수 그의 성씨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또 이 성씨가 많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났느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추세가 지금 많아집니다. 그래서 뿌리공원 그 김씨 1세하면 뿌리공원 1세 시조가 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네. 또 이제 그 여기에 들어오지 못했던 어떤 문중들은 야 내가 우리가 왕족인데 네. 왜 뿌리공원에 이렇게 들어가? 그런 성씨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문중 회장님들이 오셔서 2단지가 조성하면 우리도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겠다. 네. 꼭 2단지 조성하면 우리도 같이 넣어줘라. 네. 이런 말씀들도 있으셨어요. 네. 네. 효문화
특히나 뿌리공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성씨도 생각을 하게 되지만 효에 대해서도 한 번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요즘 젊은 세대의 그 효에 대한 관념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효에 대한 관념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 네. 하계사님, 우리 그 효 문화에 대한 그런 간극, 예, 젊은 세대와 구세대 간의 그 간극이 이 뿌리공원에서 좀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그냥 그 흔히 효라고 하면은 시골에서 할아버지들 잔소리 같고 네. 아버지 어머니 잔소리 같은 느낌으로 청소년들에게는 많이 다가갈 겁니다. 네. 근데 저희 뿌리공원은 족보와 나의 성씨 유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는지를 그 나의 존재 자체를 확인시켜주는 공간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기까지의 있었던 수많은 조상들에 대해서 또 그리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담은 곳이 뿌리공원이고요. 네. 바로 내가 보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책에는 임금님, 어떤 장군님 이런 분들이 기록되지만은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을 혼자 승리하지 않았듯이 그 장군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병사들 또 백성들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우리 가족의 역사책인 족보에 그분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을 아는 것은 우리 부모님과 조상들을 그리워하고 조상을 잘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효를 이렇게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2010년 구청장이 되면서 제가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대전 중구 효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효는 백행의 근본입니다. 지금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 또 자기중심주의로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효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요구되는 그런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보다는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질서가 있고 나은 좋은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 세대들의 할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 효를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요즘은 이 물질 만능주의 네. 시대가 네. 되어가지고 저희끼리 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삶에 필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 네. 네, 그게 뭔지 아세요, 구청장님? 혹시 그 세 저 가지 알아요. 금? 네. 지금 현금 입금.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내가 할 게 없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데 네. 필요한 세 가지 금이 지금, 현금, 입금. 그러면서 꼭 필요한 사자성어가 계좌이체.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야. 저희가 이제 효의 실천을 이렇게 물질로 대체하는 네. 그런 사고들을 좀 갖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뿌리공원에 와서 또 방송을 하면서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물질로 대체되는 효가 물론 그 효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내 조상의 뿌리를 알고 부모님 손을 잡고 와가지고 네. 부모님께 우리의 그 뿌리를 물어보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부모님을 물어봐 주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가야 될 효의 또 네.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주 의미 맞습니다. 있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우리 성씨에 대해서 어디 출신, 어느 지역, 뭐 조상이 누군지 이런 것도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성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들을 또 재미있게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계사님, 흥미로운 성씨 이야기 있다면 몇 가지만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그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있듯이 우리 그 김해김 씨가 뭐 허왕옥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네. 10명의 자손을 낳아서 2명의 자손에게는 허씨를 물려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 김해김 씨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이 성씨 유래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외국에서 이주를 해오거나 이런 네.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뿌리공원에서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다문화 역사가 정말 오래되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들을 어떻게 돌아봐야 될지 다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성씨는 역사나 문학과도 관련이 많은데요.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배웠던 한림별곡, 후렴구, 위 금학사의 옥순문생하는 그 금학사가 봉화금 씨의 시조 금의 선생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가까운 김제 벽골제에 용을 지켰다고 하는 조한벽의 이야기를 담은 조한벽전. 이 조한벽은 또 김제조씨의 시조가 됩니다. 네. 그리고 파평윤 씨의 시조는 윤신달이라고 하는데요. 이 윤신달 할아버지는 어깨에 잉어 비늘이 있었대요. 네. 그리고 오세손인 윤관 장군이 거란하고 싸우다가 포위됐을 때 도망칠 때 강에서 잉어가 다리를 만들어줘서 그 잉어 등을 밟고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평윤 씨는 잉어를 먹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제가 가수 윤도현 씨한테 제가 실제로 여쭤봤어요. 네. 그 잉어를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진짜로 안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게 이제 그 잉어에 대한 예의다 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 봉오동 전투의 영웅인 그 홍범도 장군 유해가 최근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이 되었는데요. 역사적인 인물의 성씨의 유래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하계사님께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홍범도 장군 78주기를 맞이해서 저희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홍범도 장군은 남양 홍씨이십니다. 남양 홍씨는 이 중국에서 넘어온 당홍계와 또 토홍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저희 뿌리공원에는 두 가지 성씨 조형물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형물을 찾아봐야 되느냐? 41번 남양홍씨 조형물을 찾아보시면은 그 조형물이 이 홍범도 장군의 조상들의 유래가 담긴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네. 아, 네. 우리 뿌리를 찾아보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뿌리공원을 둘러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축제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전시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바로 효문화 뿌리 축제라면서요. 구청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의에 가서 이 효문화 뿌리 축제를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네. 홍보를 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그 분들이 뿌리 축제 하니까 이거 식물 뿌리, 나무 뿌리로 이렇게 아. 많이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효문화 뿌리 축제는 각 문중의 성씨를 바탕으로 해서 그 조상의 얼과 지혜 그리고 그 효의 정신적인 가치를 네.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그런 축제거든요. 네. 그래서 축제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뿌리를 알고 또로 나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네. 그리고 사회에 어른한테 공경하는 그런 마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미래 청소년들이 인성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 놓는 것이 뿌리 축제의 목적이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그 축제 이모저모를 네. 제가 또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야, 또 준비하셨나요? 네, 많이 준비했어요. 네.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 코로나19 이전에 촬영된 점이기 때문에 그 마스크 없이 축제를 즐기는 그런 모습, 그리운 모습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세계 유일의 축제입니다. 대전시 중구에서 진행해온 효 문화뿌리 축제인데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이렇게 3대가 한자리에 모여 무대에 서기도 하고 축제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각 문중마다 제를 지내는 것을 시작으로 문중 퍼레이드가 장관이었는데요. 각양각색의 옷차림이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효를 주제로 한 축제인 만큼 젊은 세대의 참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전 효 골든벨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효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가장 인기였던 프로그램은 바로 상호 세족식인데요. 서로의 발을 씻겨줄 일이 없잖아요. 작은 이벤트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라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현장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마스크도 벗고 사람들과도 어울려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참 그립네요. 하지만 축제의 취지, 의미만큼은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이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라는 개념 없이 저렇게 함께 어깨를 부딪히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그게 불과 2년 전 일이라 너무 그쵸? 그립네요, 너무 정말. 까마득하고 좀 네. 그립기도 합니다. 박권 씨도 좀 이렇게 축제 현장 많이 다니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느끼시지 아니, 않으세요? 그렇죠. 저는 사실 뭐 이제 축제를 다니면서 이제 그게 제 주 수입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가 이제 뭐 몸에 한 80%가 훅 뜯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행사를 가끔 하는데 네. 그래도 직접 만나서 손도 잡고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 맛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빨리 우리 저 시민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요즘에 보면 기운 없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네. 이 사람으로부터 얻는 에너지라는 게 정말 그렇죠.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네. 맞아요. 영상을 보면서 영상 속 그분들이 너무 부럽네요 지금. 진짜. 네, 네. 저도 노래 교실을 하지만 노래 교실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얻어가는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영상 속의 축제처럼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옆에 사람 오는 게 너무 좋아서 막 가서 막 네. 함께 어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행복한 순간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게 맞아요. 방송을 하면서도 발열 체크하고 방역 철저히 하고 이러는 게 이제 벌써 2년 차 거의 일상이 되는 것처럼 네. 되어버려서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킬 거 잘 지켜가지고 내년에는 네.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축제가 좀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영상 보면서 간절했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만나도 말이죠. 이렇게 네. 만나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아니 이거 맞아요. 무슨 뭐 면회 온 것도 아니고. 보이는 벽이야. 여보세요, 네. 보고 싶어요. 빨리 이 유리막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축제 프로그램 중에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어제 그 2015년이 광복 70주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효문화 뿌리 축제 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또 효와 충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독도 플래시몹을 펼쳐 왔습니다. 네.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효문화 뿌리 축제하고 칼국수 축제가 또 있는데 이런 것들도 2019년에는 같이 함께 축제를 이 뿌리공원 일원에서 이렇게 치렀습니다. 그때 관중들이 약 한 50만 명. 여기에는 우리가 축제라고 하면 보통 이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여기에 칼국수의 먹거리가 함께 어우러지니까 그야말로 이 축제는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대박. 네. 네. 대박이었는데 또 재미난 게 뭐가 있느냐면요. 1,000원짜리 컵 칼국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00원을 내고 그 많은 종류의 칼국수를 한 곳에서 이렇게 맛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칼국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또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이제 오프라인 축제로 빨리 이렇게 전환을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제에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축제를 진행하면서도 그 우여곡절도 좀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우여곡절 2018년도 태풍 콩레이가 이렇게 왔었죠. 네. 콩레이가 왔었는데 효문화 뿌리 축제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문중 퍼레이드입니다. 문중 퍼레이드는 이제 전국에서 많은 문중들이 오셔가지고 1시간 이상 걸리는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태풍 때문에 이 퍼레이드를 이제 취소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문중 대표자 회의를 했어요. 네. 긴급 회의를 했는데 문중에서는 완강하게 퍼레이드는 그냥 하겠다. 아주 강하게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중에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대표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네. 그래서 우중에도 비를 맞고 160여 문중이 한 4천여 명 됩니다. 함께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야 문중에 대한 자긍심이 참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축제가 딱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태풍 콩레이도 효와 뿌리를 이기지는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우스개 말씀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가슴 네. 뭉클하네요. 네. 아니 행사 말씀을 이렇게 네. 해주시는데 저도 그 2018년도에 저도 여기서 네. 그 노래 교실을 했었거든요. 그 행사 때. 오. 네. 그런데 무엇보다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네. 청장님 1111
캠페인.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효실청 캠페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전화드리기. 한 달에 한 번 부모님께 방문하기. 네. 네, 이런 캠페인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게 굳이 캠페인이 아니어도 우리 생활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네. 저희 또 중구가 대전에서는 또 원도심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펼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바라는 거를 해주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이거 아까 문중 퍼레이드 말씀하시고 또 저는 보는 게 뭐였냐면 마을 대항 퍼레이드도 있고 막 이래서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효문화 뿌리 축제가 제가 봤을 때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배울거리까지 있는 이런 교훈과 재미를 함께하는 축제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효를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효도 효지만은 이 우리 저 뿌리를 찾는 운동과 축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저 알고 보면 이렇게 뭐 거리를 지나가다가 이제 뭐 시비도 붙을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알고 보면 그분이 먼 친척일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접촉 사고가 났는데 네. 누가 뒤에서 저를 받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싸우려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사촌 형님의 네. 먼 또 친척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뿌리를 제대로 찾는다면 야. 앞으로 이런 이제 분쟁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말이 보면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네. 같지만 아니 우리 정말 구청장님하고 말이 될 저도 수밖에 없는. 먼 친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사회 갈등이나 반목도 없어지고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이 뿌리 공원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는 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떤 식으로 이 온라인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이제 온라인 축제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하게 됐는데 저희 그 뿌리 효문화 뿌리 축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 뿌리 공원과 또 조형물을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최우선 씨도 이 나름대로 이 온라인 축제 한번 즐겨보고 싶지는 않으세요?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작년부터 우리 소상공인들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또 기획하시고 도우려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라 저는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네. 다 봤어요. 소상공인들 대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그 제품들을 홍보를 네. 올려놓으시고 꼼꼼하게 이게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혹여 온라인 주문이 안 되는 분들은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네. 전화로도 주문할 수 있게끔. 네. 근데 제품을 보니까 뭐 장류도 있고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 또 그냥 주문해가지고 받아서 바로 끓여서 먹으면 되는 밀키트. 네. 뭐 이런 그렇죠. 것들도 네. 있고 또 커피 요즘 커피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뭐 커피도 있고 막 많더라고요. 오, 별의별 게 그리고 다 이제 있네요. 조금 있으면 우리 김장철 되지 않습니까? 네. 젓갈류도 아. 네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야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어쩜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잘 배치를 하셨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사실 비대면이라서 온라인으로 주문들 많이 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왕이면 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 우리 그쵸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 축제에 온라인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라는 아. 생각과 더불어 네. 저부터도 나는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봤더니 밀키트 아. 네, 밀키트 그리고 요즘에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오잖아요. 네. 맛있게. 네, 맛있어요. 그래서 밀키트 그리고 또 하나 고추장 아. 사 먹거든요. 어차피.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커피. 그리고 목록 딱 해가지고 네. 이 밀키트는 이미 주문한 상태예요. 네. 네, 이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네. 네. 저기요, 제가 할 말을 다 하셔가지고 네. 그래요. 제가 실제로 지금 라이브 저 홈쇼핑을 네. 제가 이제 쇼호스트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사실 그 샤브샤브라든가 네. 뭐 전골 종류는 이제 고급 음식점에 가야지 먹는 건데 네. 이제 우리 저 집안에서 편하게 받아서 요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 특산물이 이제 너무 잘 돼 있거든요. 네. 우리 지역 경제도 살려야만 나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네. 그 홈쇼핑을 통해서 밀키트라든가 특산물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게 네. 어떤 곳인가 하는데 이름하여 만복장터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만복장터로 만복장터. 검색하시면은요, 우리 네. 준비된 여러 가지 지역 상품들을 또 만나볼 수 있고 더불어서 소상공인까지 도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께서 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자, 축제에서 축제에서 네. 빠질 수 없는 게 또 바로 음악이죠.
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에서나마 축제 분위기를 느껴보시라고 네.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네, 가수 장주하 씨가 안무 렉스팀과 함께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장주하 씨의 막걸리 한 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터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광수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내 못을 박아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광수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내 못을 박아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와, 잘 네, 들었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대전 뿌리공원에서 아침마당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문화 뿌리축제가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가수 렉스팀과 함께 장주하 씨가 아버지 막걸리 한 잔 노래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노래잖아요. 네, 맞습니다. 남자들은 이 노래가 좀 더 달리 느껴질 것 같아. 네. 예, 왠지 좀 찡한 그런 게 있나요? 저도 사실 방송에서 이 노래를 네. 아버지 앞에서 한번 불러본 적이 아. 있어요. 네, 아버지께서 네. 나를 그렇게 원망하지 마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말 네. 그 엄마의 빈자리는 네. 그 생전에 느끼고 음. 아버지의 빈자리는 돌아가셔야 느낀다 이런 음.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지금 부른 노래가 사부곡이잖아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들으면서도 아버지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아버지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버지는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네. 저희 아버지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벙어리가 말을 못한다고 속까지 없는 줄 아냐 이런 말씀을 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아니, 안 그걸로 그래도- 다 표현이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그 깊은 속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종종 아버지하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이야기라도 네.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자식이 되자 하는 네. 마음으로 우리 그냥 계실 때 잘합시다. 네. 아, 정말 힘든 네. 게 네. 네. 이게 앞에 안 계실 때는 아 잘해야지 찾아뵈야지를 연락 자주 해야지 하는데 막상 또 이렇게 만나 뵈면은 잘 안 되죠. 어찌나 맞아요. 그렇게 네. 서먹서먹하고. 분위기가 서먹서먹하고 그 마음 우리 다 네. 비슷할 거예요. 충청도라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런가 봐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서 엄청 이렇게 막 이렇게 떠들고 오잖아요. 네. 네. 그럼 집에 가면은 사실 그냥 저 왔습니다 하고 문 닫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좀 그만큼 부모님하고 좀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네. 엄마 아빠가 많이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시는데 제가 사실 요즘 조금 용돈을 못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그랬더니 이제 표정도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네. 내 여기 저 아침마당에서 출연료 받아서 좀 드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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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좀 푸세요. 계좌이체. 사랑해요. 네. 아, 박건 씨가 또 재미난 영상 하나 더 소개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뿌리공원을 찾는 우리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아름다운 이곳은 뿌리공원입니다. 매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듯 뿌리공원을 찾는 분들에게 성시 테마공원은 각양각색의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주변에 경관이 평소에 와볼 때 좋고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한번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어요. 하나도 효라는 걸 알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뿌리가 어떤 건가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아주 전국 유일한 곳 아니겠습니까?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숙연한 마음이 들어요, 올 때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나고 살아 계실 때 좀 더 잘했을 걸. 또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침 주신 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와서 있다가 하고 합니다. 대전 시내 어디서 출발하든 교통이 편리해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드넓은 공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뿌리공원. 특히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곳이라 시민들에게는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나갈 데도 없고 한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갖고 또 가족끼리 더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그게 참 좋습니다. 자주 연락드리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요즘 뭐 좋지 않습니까? 얼굴 보이는 동영상 같은 거 같이 나누고 자주 얼굴 보여주는 게 그게 가장 큰 효도 아닐까요? 뿌리공원은 낮에 보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밤 풍경은 더 아름답습니다. 야경 명소이기도 하고요. 곳곳에 조명색을 달리해서 뿌리공원의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이 생생함 함께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네, 뿌리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저도 화면을 함께 보면서 야 사시사철 언제 어디 때나 아침 저녁으로 와도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우선 씨도 자주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매년 달라지는 거 많이 느끼시죠? 네. 저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2000년대 초반, 아주 초반, 아기 정말 한 4-5살 때 네. 왔을 때는 정말 이 그늘도 없고 네. 네, 그때는 이렇게 조형물도 사실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갈수록 여기 그 시간의 힘에 의해서 자연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목도 우거지고 그때는 없었던 그늘도 생기고 그리고 요 옆에 그 이제 요 수변가에 수변 공원 있잖아요. 이제 네. 제가 이제 노래 강사다 보니까 네. 거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욕심이 아. 야 여기 한 3-400명 딱 놓고 네. 노래 교실을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하면 야 여기 뿌리공원 엄청 홍보도 많이 되고 할 텐데 뭐 이런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면서 또 수변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도 여기 오래배 타잖아요.
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가족들도 타고 연인도 타고 막 네. 이러니까 그런 재미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때는 없었던 이렇게 정자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네. 그게 너무 좋아요. 이게 그늘이 없을 때는 그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가 계속 뭔가 웅장해지고 웅성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네. 무엇보다 너무 깨끗해요. 맞아요. 저는 네. 정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청장님 네. 여기는 어쩜 이렇게 깨끗해요. 정말 그냥 맨발로 다녀도 될 정도고 네. 하물며 쓰레기통마저도 깨끗해. 그리고 네. 깜짝 놀라는 게 쓰레기통 앞에 거울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왠지 누군가 나의 정원을 가꾸는 애정과 사랑으로 품은 곳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 단위며 또 가족이 될 연인 단위들이 많이 놀러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SNS로도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사진 찍기 좋은 장소, 핫스팟 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 영상을 보니까 아까 그 낮에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밤에도 또 야경이 굉장히 출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뿌리보공원의 야경과 사계절 경치가 좋아서 시민들의 자부심이 엄청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구청장님? 네, 그렇습니다. 뿌리공원 이제 개장 20주년 그러니까 2017년이지요. 이때 야간 경관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밤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요. 우리 뿌리공원에는 다리 2개인 줄 아시죠? 두 개예요? 네, 다리 네. 2개입니다. 오. 보름에 보면 보름달이 2개가 딱 떠 있어요. 제가 뿌리공원을 야간 경관 조명을 딱 이렇게 설치를 하고 저 위에 산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이 뿌리공원을 전경을 이렇게 봤어요. 네. 밤에 봤는데 뭔가 허전해요. 한 곳이. 네. 야, 저기에 보름달이 하나 딱 떴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름달은 매일 뜨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인공 보름달을 저희들이 여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와, 네. 달을 저 하나 만드셨어요? 예, 삼남탑 위에 인공 와. 보름달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제가 그리고 우연히 제가 뿌리공원에 와서 보니까 그날이 마침 보름이었어요. 네. 보니까 인공 보름달 위에 큰 우리 자연 보름달이 야. 딱 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순간이었겠어요. 야, 뿌리공원에는 보름달이 2개. 네. 소원을 빌면 2배로 이루어지겠지요. 그렇네요. 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욕심 생기네요. 네, 지금 네. 화면에 보이는 게 또 네. 인공 보름달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예. 네, 그리고 아까 뿌리공원 사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봄에 오면 이 그 산에 영산원과 또 진달래 아주 만발해서 활짝 웃으면서 우리 이렇게 반기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여름에는 아주 그 싱그러운 녹색하고 또 강바람, 네. 산바람이 우리 흘린 땀을 이렇게 씻어줍니다. 네. 네. 또 가을에는 저녁 노을이 질 때, 석양이 질 때 이 잔디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금잔디빛입니다. 네. 그리고 겨울에 눈이 내리지요. 네. 그럼 산에 있는 나뭇가지와 이 잔디밭의 설경이 우리를 빨리 오라고 불러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쪽에 보면 그 LED 아까 화면에도 나왔는데요. 네네. LED 조명이 있는 은하수 터널에 가면 네. 환상입니다. 환상. 와. 네. 여기서 사진들을 참 많이 찍지요. 네. 그리고 이제 장미 터널, 넝쿨박이라든지 또는 그 조롱박이 심어 있는 이런 장미 터널을 네. 가면 연인들끼리 한 번쯤 걷고 싶은 그런 산책 코스가 네. 되었습니다. 저기 네.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근데 저 포토존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또 포즈를 잘 취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해볼 테니까 여러분 다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즈가 귀여워야 돼. 네. 처음에 자 따라하세요. 뿌잉뿌잉. 뿌잉뿌잉. 그다음 꽃받침. 꽃받침. 그다음 하트 뿅뿅. 하트 뿅뿅. 뿅. 하계사님 혹시 뭐 마음에 드시는 아니 하계사님이 포즈 제일 있으세요? 잘하시는 한번 하계사님 네. 한번 해보세요. 하계사님만. 뿌잉뿌잉. 준비, 자 뿌잉뿌잉 시작. 뿌잉뿌잉. 꽃받침. 꽃받침. 하트. 하트. 너무 네. 귀여우시다. 지금 가족들 다 보고 계시죠? 예예예. 아니 근데 이상하게 세 가지 다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예, 묘한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자, 뿌리공원의 낮 풍경, 밤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계사님은 매일 소풍 기분이 아닐까 생각이 진짜 드는데요. 너무 부럽네요. 공원도 있죠, 수변도 있죠, 그리고 계절도 느낄 수 있고 밤에는 또 밤대로 또 색다른 느낌을 또 느낄 수 있으니까 출근하시는 기분이 네. 남다르지 않을까. 좋으시겠어요. 네.
왜? 아니에요? 예, 바로 좋다고 하셔야 아닌가요?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어디나 직장인의 애환은 있고요. 아까 공원 정말 깨끗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강아지가 혹시 이렇게 실수하고 안 치우고 가면 그 아. 맨손으로까지 치우세요. 저희 직원들은 주머니에서 쓰레기 봉지가 떠나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전통 문화와 또 고전 문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또 족보 안에서 역사 인물들을 찾아가고 하는 그 재미가 있어서 네. 상당히 즐겁고요. 저희 뿌리공원은 직원만이 느낄 수 있는 멋진 풍경이 있는데요. 네. 제가 매일 8시 전에 출근해가지고 불 꺼진 10시 이후에 퇴근합니다. 새벽에 출근할 때 뿌리공원이 7시 50분에서 8시 한 20분 사이 안개가 자욱해집니다. 네. 정말 근데 이 지역이 침산이라는 말처럼 네. 이 안개 속에 여기 산하고 물이 싹 잠겨 있는 모습 보면은 정말 수채화를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밤에 불 꺼진 뿌리공원을 퇴근할 때면은 지금 도시에서 이 별 보기 어렵잖아요. 네. 여기 별 정말 많이 보입니다. 네. 저 하계사님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 모든 가문을 이렇게 거느리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성을 이렇게 보시고 가장 특이한 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 가문 한 가문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예, 예. 어떤 네. 특이하다거나 하는 성을 뭐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네네네. 네, 그냥 문중 어르신들과 이렇게 만나고 족보를 기증해 주시는 관계 속에서 좀 이 기억에 남는 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뿌리공원에 원래 성시조형물을 만들고 싶어서 2009년도에 저희 뿌리공원에 전화를 주셨어요. 네. 다음번에 조형물 공사할 때는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2016년도에 확장 공사하실 때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아. 저는 어떤 뭐 특이한 문중, 특별한 문중보다는 그렇게 그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더 가슴에 와닿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 공원에서 효문화 축제를 저희가 알아보고 또 구청장님 모시고 또 하계사님과 함께 또 이 야외에 나와서 방송을 하니까 아까 봉기 씨도 그랬잖아요. 네. 야외에 나와서 방송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네. 매일 스튜디오 말고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야외에 나오니까 또 축제니까 노래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노래를 좀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안무에는 렉스 댄스 팀이 함께 해주실 거고요. 네. 노래는 남수봉 씨가 처녀 뱃사공을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며 근인간 오라보니 소식이 오네 그네기 사공이면 누가 뭐라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에헤야 에헤야 모를 쳐라 삿대를 쳐라 낙동강 강바람이 안가슴을 스치며 고요한 처녀 가슴 물결이 치네 오라비 하면 시집보내마 어머님 그 말씀에 수줍어질 때 에헤야 에헤야 너를 쳐라 삿대
네. 뿌리공원에서 아침마당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아쉽고 힘드신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축제가 열리면은 이 소상공인 분들도 함께 이 축제를 즐기면서 또 도움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있는데 이 온라인으로 축제가 열리다 보니까 전혀 그런 면에서는 도움을 못 받고 계십니다. 박권 씨가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 효 문화뿌리 축제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매년 가을이면 대전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죠. 효 문화뿌리 축제로 이곳 뿌리공원이 들썩였습니다. 그 덕분에 지역의 맛집이나 소상공인들도 손님 맞이로 바빴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축제 기간의 특수를 전혀 누려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의 시간들이 더욱 그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오셔갖고 뭐 칼국수 여러 가지 칼국수를 즐기시기도 하고 다양한 놀이도 하시고 또 구경 삼아서 오시기도 하고 상업적인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때는 손님들이 이렇게 진짜 줄 서서 드시기도 하시고 뭐 자리가 없어서 뭐 2층, 3층까지 꽉 차고 특히 저희는 예약 손님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약 손님이 많아서 정말 문정성시를 이뤘는데 지금은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축제는 소상공인들에게 기회의 장이기도 해서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축제 같은 거 하면은 그 일부 타 지역에서도 와서 많이 우리 뭐 요거 뭐 홍보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많이 이제 뭐 너무 좀 이 거리 자체가 한적해졌죠. 이제 모임이나 활동이 자제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소통이 많이 단절돼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한적한 거리가 마냥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최근 많이 느낍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중구는 원도심이다 보니 오랫동안 털을 잡고 가게를 운영해온 걸 알기에 중구청 직원들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며 체크하고 있습니다. 상인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대전 지역 5개구에 있는 상인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놓은 만복장터를 저희가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네, 뿌리공원 홈페이지 그리고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분들께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장터가 열려 있으니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저희 지역 상인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당장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긴 어렵겠지만 모두 함께 힘을 모은다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함께 이겨내시죠. 네.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소상공인 여러분들 정말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또 대전이 고향인데 네. 대전에 하면은 또 칼국수가 굉장히 그렇죠. 유명하거든요. 네. 제가 또 자주 가는 칼국수 집이 몇 군데 있는데 네. 구청장님 역사가 꽤 길더라고요. 칼국수에 대한 역사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칼국수에 대한 그 재미난 얘기가 있죠. 우리 대전역이 1905년에 이렇게 건축이 됐습니다. 건축이 됐고 대전역이 물류역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참 가슴 아픈 6.25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전에 피난을 오게 됩니다. 피난을 오고 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밀 원조를 이렇게 많이 받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역 주변에 밀 집산지가 되고 또 많은 제분 공장들이 이렇게 있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피난 왔던 피난민들이 대전에 정착을 하면서 자기 고향에서 만들어 먹던 밀가루 음식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발전하고 또 정착이 돼서 발전하고 그런 그 밀가루 음식들이 오늘날의 여러 종류의 칼국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칼국수는 대중적이고 누구나 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요리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칼국수가
대전의 대표 음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대전하면 칼국수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또 그 중에서도 칼국수 맛집하면 중구에 손꼽는 맛집들이 좀 많아서 그럼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셔서 칼국수를 드시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시국에 예전만큼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예전에 축제도 없거니와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가지 방침으로 인해서 어려움들 많이 호소하실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 아까 만복장터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판매를 하고 있고 네. 한데 참 많이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칼국수 하면 또 이렇게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죠. 수육. 네, 수육, 족발, 두부 두루치기 또는 파전, 네. 오징어 두루치기 이런 거하고 곁들여 먹어야 되는데 아까 노래에도 막걸리 노래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막걸리 한 잔에 함께 이렇게 드시면은 아마 딱입니다. 딱. 예, 하루빨리 그래서 다들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또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칼국수 축제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 3대가 연로한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오는 경우 또 가슴이 뭉클했던 것은 뭐냐면 그 연로한 어르신이 휠체어로 어머니 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건 맛있어 하고 먹여주는 이런 그 모습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 자, 하 기사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희 뿌리공원 제가 13년째 근무하면서 주말이면 주차장에 주차할 수가 없었고 저 만성교 다리를 건너면서 사람들 부딪혀가지고 다리 한번 건너기도 힘들고 했던 그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텅 빈 공원 불 꺼진 박물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네, 이렇게 온라인 축제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다시 사람들 시민들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대전 뿌리공원에서 진행한 아침마당 오늘 함께해 주신 박용갑 중구청장님 그리고 신민호 하기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출연해 주신 최우선 씨 그리고 박건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여기서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계실 텐데요. 시원한 자연경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스튜디오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